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얼굴이 빙그레하는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왜냐고요? 아침에 매일 듣던 그 매미 소리가 안 들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빗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며칠 동안 매미 소리 때문에 잠을 뒤치겼는데 오늘 하루도 제가 행복하게 편안한 잠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이 소소한 것의 행복을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2강 새로운 생활의 시작 그리고 뜻하지 않은 시련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세 식구, 어머니, 저, 동생은 아버지와 헤어진 후 어머니가 기존에 살던 집을 뺀 돈으로 조그맣게 갈비집을 하나 차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갈비집 중에 가장 많은 상호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마포갈비였습니다. 저희 집 또한 뭐 지금처럼 프랜차이저로 마포갈비집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가 그나마 저희 남매 배고프게 키우고 싶진 않으셨는지 식당을 하셨어요. 다행히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세 식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갑자기 살이 찌게 됐어요. 먹는 거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먹어도 배고프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죠. 검사 후 의사의 진단은 당뇨병, 비만 당뇨하고 스트레스성 당뇨하고 겹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때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인지 그게 폭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몸 많이 쪘을 때가 80kg 중반대였는데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나서 보니 60kg대 초반대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열심히 제 식단 조절을 해주셔갖고 퇴원을 한 후 저희 세 식구는 그런대로 즐겁게 식당을 운영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떤 지인이 식당도 이제 됐으니까 좀 가게를 확장해 보지 않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침 옆에 건물에 지하에 그 다방이 평수가 좀 큰 걸로 나와서 그때 당시는 어머니는 물장사가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어쨌든 홀몸으로 저희 두 남매를 키우셔야 됐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셨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마포갈비를 다른 분에게 인수를 시켜드리고 그 옆 건물 지하 다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는 건물도 좋은데다 가게 평수가 30평대 이상이라서 좀 넓어서 좋았어요. 지하지만 그 안에는 조그만 방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 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냥 벽돌로 짜여져 있는 건 아니고요. 마루식으로 해갖고 베니다판이라고 그러죠. 요즘 합판? 그걸로 이렇게 방을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쉴 수 있게끔. 그래도 저희는 좋았어요. 새로운 집으로 또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도 처음에는 저희 집은 다방이 새로 하다 보면 손님이 처음에는 잘 안 몰리죠. 근데 소문이 나고 나서 손님이 어느 정도 몰렸을 때 어머니는 그걸로 모자르셨는지 지금은 이제 나이트클럽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스테트바였습니다. 거기 주방으로 아는 분이 거기서 일하시는데 주방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걸 아시니까 마포갈비 했을 때 단골 손님이셨거든요.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으신 걸 알고 주방에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일 좀 봐달라고 하셔서 어머니는 일당을 받으시고 하루하루 거기 나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한테 두 번째 시련이 다가옵니다. 동생하고 저희는 어머니가 아르바이트 나가신 후 지하 다방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셧다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나가니까 옆집 아저씨가
야, 오리배야, 오리배야, 빨리 일어나봐, 빨리. 그래서 저는 놀래서 문을 열어드렸죠. 빨리 옷 입어라. 어머니가 지금 사고가 나셔서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계신다.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날벼락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얼른 옷을 입고, 그때부터 동생은 얼굴에 눈물이 글썽글썽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아저씨를 따라 근처 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을 가서 아저씨가 어떤 환자분 교통사고로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저희는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는 순간 저는 그냥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참담했어요. 어머니는 온몸이 피투성이로, 몸에는 의료 장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랬죠. 저의 동생은 보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엉엉엉엉 소리 내면서. 근데 저는 그 순간 마치 영혼이 빨려나가는 듯하던 그런 느낌이 들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멍하니 그 모습만 얼어붙은 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의료진들은 저희에게 왔습니다. 하는 소리가, 어머니가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그래서 저희는 의사의 말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차에 치는 순간 한 10m 이상 날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잃으시고 골반이 8군데가 부러지시고 발가락 10개가 다 부러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하는 말, 의식이 돌아야 되는데 의식이 돌아와도 골반 때문에 영구 장애를 입으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는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저희한테는 아주 큰 기둥이셨거든요. 저희한테 추춧돌이자 기둥이셨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무너졌다 생각하니까 저희는 마음이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의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기신 후 다행히 저희가 열심히, 그때는 종교가 없었어요. 그 하느님이란 분한테 제발 의식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 했습니다. 그 기도가 처음 기도라서 그런지 하느님이 들어주시는지 몰라도 다음 날인가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의식이 돌아오시는 어머니는 다행히 뇌에는 손상이 없으셨는지 저희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기억이 나? 차에 치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더 이상의 기억은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안 거지만 차에 횡단보도, 그때 당시는 그 도로 자체가 8차선 큰 도로였어요. 8차선 도로에서 신호등이 새벽 1시만 되면은 깜빡깜빡해요.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황색불만 계속 움직입니다. 그날따라 일이 늦게 끝나셨어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가게로 어머니를 데려다 주신다고 하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차량에 치이셔갖고 그분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고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참 의지가 강하셔요. 한 6주 이상을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은 뼈가 붙질 않는다. 골반이 8군데가 부러졌으니까요. 그래도 어머니는 의사 없을 때 몰래 조금씩 앉아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뼈에 금이 가서 또 누워 계시고 의사한테 많이 혼나셨어요. 의사 없을 때는 침대를 잡고 일어서려고 해도 안 되죠, 쉽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가 가장이셨기 때문에 날로 6주가 이상 되니까 병원비가 문제였어요. 어쨌든 어머니는 사고를 당하신 거고 사고를 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 되는데, 어머니가
보호자가 어머니시니까 병원에만 누워 계시니까 합의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분은 유치장에 가둬놓은 상태라고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병원에만 누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의사한테 사정사정해서 그럼 통원 치료라도 받겠다 하시면서 억지로 태어나서 집에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어머니는 가만히 안 계셨어요. 조금씩 움직이시는 걸 반복하시더니 나중에는 앉으시더라고요. 겨우겨우 앉으셔서 한 발 한 발 일어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그게 얼마 안 가 주저앉고 여기서 시련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시련이 저희 앞에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은 마루식으로 해갖고 밑에 판자로 짜놓은 방이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출렁출렁해요. 몇 주 동안 일을 안 하시고 문을 닫아놨으니까 가게는 손님이 아예 끊어졌죠. 거기다가 더 손님이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도 부재셨지만은 거기서 일했던 아가씨, 그 아가씨가 그 바로 얼마 한 20m 반경에 또 다른 다방을 차렸습니다. 손님을 다 끌고 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완전히 집안이 풍비박산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누워 계시고 집에는 간신히 수돗물하고 뭐 불, 전기 이런 건 나오는데 가게세는 계속 밀리죠. 집 안에 불이 안에는 그때는 지금은 형광등이 거의 평균화됐지만 그때는 백열등이었어요. 깜빡깜빡하는. 근데 제가 어렸기 때문에 백열등이 나가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제 방에 불이 나가버렸습니다. 백열등이.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머니는 저희를 학교 가라. 그래도 옆집 아주머니가 가끔 오셔서 돌봐주니까 전화기 옆에다 놓고 가라. 그래서 저희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날도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촛불을 켜놓고 책을 챙겨서 가방을 싸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어머니가 혼자 계시단 마음에 학교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이제 싸고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집에 왔는데 셧다운을 딱 올리는 순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순간 예감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타는 냄새가 제 코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가방을 내팽개치고 후다닥 밑으로 내려갔죠. 그 순간 또 한 번에 저는 참혹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지만 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은 순간 쾌쾌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제 그 책들이나 물건들이 꽂혀있던 책상에 반이 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있던 그때는 이제 솜이불, 모카솜이었거든요. 거기에 이불이 3분의 1이 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순간 엄마 소리치면서 찾았어. 근데 한쪽에서 밖에서 우리 배야 엄마 여기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너무 반가워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한쪽 의자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말씀하시길 어머니를 보러 왔는데 냄새가 나서 연기가 꽉 차 있길래 왔더니 방에 불이 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책상에서 이불까지. 그래서 급한 대로 물을 갖다 끼얹고. 근데 어머니가 그 전에 그 불을 발견하신 후 주무시다가 무슨 냄새 때문에 일어났는데 이불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어머니는 거동이 힘드셨기 때문에 가뜩이나 화장실은 지상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지 않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소변통을 마련해 놓고 있었거든요. 급한 대로 어머니는 그 소변통을 들여다 소변으로 이불의 불은 간신히 껐는데 계속 안에서 불이 나니까 어머니는 너무 무서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주머니가 다행히 천운으로 불을 꺼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 때문에 결국 돌아가실 뻔한 걸 아주머니 때문에 맞게 됩니다. 저희는 어머니는 그런 후에 이제 집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집안의 풍경은. 그래서 그런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생활을 계속 이어서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강한 의지로 인해서 한 발 한 발 목발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우리 합의를 봐야 되니까. 교통사고. 안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보증금마저, 가게에 걸려있는 보증금마저 다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픈 몸을 이끄시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목발을 집으시고 경찰서로 찾아가십니다. 경찰서에서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 했지만 그 사람은 유치장에는 없었어요. 경찰인 즉 합의를 봐야 됐기 때문에 일단은 불구속으로 입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풀어줬다는 거예요. 합의 보는 조건으로. 그런데 그런 이유를 듣고 어머니는 며칠 안으로 연락을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 한 통화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기 경찰서인데요. 안타깝게 사고 낸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전화기를 붙으신 상태로 꽁꽁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경찰서에 다녀오신 후 저희한테 말씀하셨죠. 그분이 합의금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새벽에 술을 먹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해요? 근데 더 불행한 건 경찰의 말은 그 차가 그 사고 낸 당사자의 차가 아니었어요. 친구의 차를 빌려서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날 새벽 늦게 졸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 차에는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더 불행한 건 그 차에 책임 보험조차 안 들어갔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 차주의 주소를 가지고 그리고 사고 낸 사람의 주소를 가지고 차주를 찾아갔습니다. 차주의 얼굴은 보니까 거기 가서 합의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굴을 화상으로 인해 붕대로 칭칭 감고 있었고 와이프는 별거한 지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사고 낸 사람의 주소를 찾아갔는데 안양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니까 어머니는 그 앞에서 딱 얼어붙으셨어요. 또 왜냐? 가니까 지하방에 노모와 딸이 산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를 들은즉 며느리는 집을 나간 지 오래고 아들이 직장 구하다가 그렇게 됐다. 끼니 한 끼 먹기 힘들다는 소리를 어머니는 결국 그 집에 쌀을 사주시고 오히려 합의금을 받으러 오셨다가 쌀을 사주시고 가신 거예요.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오시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는 이런 일이 나에게 하면서 찾기를 걷다가도 빵빵 대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면 중간에 계신 거예요.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한 데가 멍하니까 정신이 나가신 상태니까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밖에 안 흘리신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가게를 처분하고 조금 남은 돈으로 주변 지하방 부엌이 딸린 단칸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불우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보다 더 불우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환경에서도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무책임. 저는 살면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버지같이 무책임한 사람이 안 되겠다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또 그 몸으로 다시 재활을 하셔서 일어나시는 어머니를 보고 강한 의지를 배웠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누구나 그 힘든 삶에 지진 않아요. 누구나 자기 몸엔 에너지가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 그게 긍정적인 에너지냐 부정적인 에너지냐에 따라서 인생은 좌우가 됩니다. 강한 의지가 될 수 있고 망연자실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자기 몸에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힘.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부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불편하시다면 여러분 마음엔 지금 부정의 에너지가 강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뭔가 도전하고 용기가 생기신다면 강한 긍정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행복은요, 긍정의 에너지에서 나오지 절대 부정의 에너지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 긍정의 에너지를 기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사고, 생각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의 에너지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긍정의 에너지 가득한 날 되시고요. 이 순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